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뉴캐슬 대 루턴타운. 자, 일단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현재 지금 알미론 정도가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는 일단 알미론 정도가 결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좀 기존 결장자는 많은 그런 뉴캐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뭐 주전 수비수 1명, 뭐 미드필더 1명 정도가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우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번 시즌 홈에서 패가 없었던 에스턴 빌라 상대로 이제 3대1 승리를 거둬서 이제 빌라한테 리그 첫 홈 패배를 이제 안겼습니다. 일단 뭐 이제 그 경기에서 뉴캐슬의 좀 역습이나 컵백 등 공격도 굉장히 좀 매서웠고, 그리고 코너킥 같은 좀 세트피스를 통해서도 득점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좀 최근 좀 득점 패턴이 굉장히 좀 다양한 그런 뉴캐슬이고, 그리고 굉장히 좀 그런 걸 좀 융통성 있게 능하게 좀 잘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루턴타운 경우에 역시 이제 좀 최근 컵 경기 포함 현재 좀 3연승 중으로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브라이튼 상대로 홈에서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루턴타운이 전반 3분 만에 이제 2골을 넣어서 브라이튼의 기세를 완전히 좀 꺾어버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브라이튼의 좀 수비진이 멘탈이다가 좀 집중력이 많이 흐려졌기 때문에 이제 좀 대승을 거뒀죠. 아무튼 지금 양 팀의 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에서 만났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뉴캐슬이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그래도 홈이다 보니까 좀 더 경기를 좀 조율할 쪽은 뉴캐슬로 보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역습 전개가 좋습니다. 그리고 좀 공격 템포 역시 빠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전체적으로 좀 스피디한 경기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고 공격적인 약간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루턴타운이 최근 흐름도 좋고, 그리고 작년 이제 12월에 뉴캐슬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적도 있을 만큼 좋은 모습도 보였긴 했지만, 그때와 달리 좀 최근 뉴캐슬의 폼이나 기세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루턴타운 입장에서는 홈 뉴캐슬 상대로는 다소 고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뉴캐슬 사이드 볼게요. 뉴캐슬 승. 그리고 현재 지금 양 팀의 공격 흐름을 봤을 때는 요거는 오바까지도 같이 보는 경기. 그래서 2.5 기준으로 이걸 다득점 양상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캐슬 승에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뉴캐슬과 이제 루턴타운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벌리 대 이제 풀러. 자, 우선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윙어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핵심 공격수인 라울 히메네스가 지금 이제 결장 중이고, 그리고 그 외에 현재 이제 이워비, 그리고 패시, 그리고 이제 해리 윌슨 등이 결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주요 선수들의 결장이 많은 그런 좀 풀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라울 같은 경우에는 좀 햄스트링 이슈 때문에 이제 좀 결장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 두 팀 다 지금 최근 강팀들을 줄곧 만나면서 이제 좀 승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벌리도 그렇고 풀럼도 그렇고 이제 5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맞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풀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최근 공격 흐름이 좀 좋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득점력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이제 뭐 라우리 베네스나 이제 이워비와 같은 좀 핵심 선수들의 그런 부재도 한몫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풀럼 입장에서는 다소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 보네요.
자, 이번 시즌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풀럼이 벌리보다는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최근 좀 경기력이 좋지도 못하고, 그리고 풀럼의 그런 리그에서의 원정 성적을 봤을 때 현재 뭐 5연패 중으로 굉장히 좀 원정에서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정에서의 그런 풀럼의 기대치는 많이 낮은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게다가 이제 뭐 벌리와의 맞대결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풀럼이 좀 승리가 없을 정도로 약한 면모를 이제 보였죠.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예시로 봤을 때 뭐 이제 직접 맞대결에서도 이제 풀럼이 홈에서 벌리 상대로 2대 0으로 졌을 정도로 좀 굉장히 좀 많이 저조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상성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벌리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벌리 프랜스 쪽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경기는 네,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그래도 무승부 도전. 네. 왜냐면 벌리도 뭐 최근 이제 승이 없는 그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뭐 벌리 프랜승을 보긴 하지만 그 중에서 뭐 하나를 골라간다고 하면은 네, 무승부 도전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네, 무승부 한번 가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반은 이거는 네,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벌리 프랜승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로 네,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나다 대 이제 라스팔마스. 자, 라리가 경기죠. 우선 이제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 중으로 이제 골 가뭄에 좀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시즌 뭐 이제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또 수비도 안 좋은데 최근에는 공격까지 좀 안 좋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총체적 난국인 그런 상황이라고도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 지금 공격, 수비 둘 다 좀 답이 없는 그런 그라나다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최근 3경기 2승 1패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 경기 1패 또한 이제 강팀인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진 거였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라스팔마스의 흐름은 좀 좋다, 이렇게도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고, 자, 전반적으로 좀 그라나다가 이제 좀 라인을 올려 좀 공격적으로 나설 수는 있지만 최근 좀 그라나다의 그런 공격 전개가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득점 기회도 지금 이전에 비해서 잘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라스팔마스의 수비벽을 그라나다가 뚫기는 다소 어려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게임 안에서 좀 잔실수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 좀 종종 흐름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그라나다의 이런 좀 실수가 굉장히 좀 발목을 좀 잡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냉정히 봤을 때 라스팔마스가 원정이라는 점 빼고는 그라나다한테 밀릴 게 이제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승패를 본다면 저는 요거는 라스팔마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스팔마스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이것도 내 고배당으로는 내 무승부 도전. 그리고 아무래도 라스팔마스 사이드를 보다 보니까 내 승패를 어느 바로 뭐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내 언더사이드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스팔마스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 무승부 도전, 그리고 이것도 어느 바는 내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라나다와 이제 라스팔마스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로나 대 이제 소시에다드. 우선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쿠보와 트라오레가 국대 차출로 인해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지로나에 비해 소시에다드가 어느 정도 핵심 선수들의 결장이 있는 편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자, 우선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2위로 이제 1위인 레알 마드리드와는 승점 2점 차가 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로나 입장에서는 1위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승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승에 대한 동기부여가 다른 팀들에 비해서 좀 더 큰 그런 지로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지금 4경기 연속 패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현재 지금 리그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 뭐 소시에다드도 패가 지금 없을 만큼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직전 라이오전에서는 공격이 너무 좀 안 되면서 굉장히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저조한 경기력이 이번 경기까지 이어질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네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조금 길긴 했지만 양팀의 좀 상황과 리그 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네, 이것도 뭐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자, 일단 뭐 양팀 다 볼 점유율 좀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점유율은 어느 정도 비쌀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좀 수비 밸런스가 좋다 보니까 다소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그래도 지금 이제 소시에다드보다는 지로나의 공격 전개가 더 좋고, 그리고 좀 측면에서의 그런 전개나 이제 좀 크랙 플레이가 지로나가 지금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다소 좀 측면에서의 그런 수비가 취약한 소시에다드 상대로는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좀 이제 게다가 뭐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그렇게 뭐 공격 흐름이 완전히 좋다 이러기보다는 살짝 좀 침체된 느낌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격에서 약간 좀 눈에 띌 팀은 지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지로나가 이제 소시에다드 상대로 다소 좀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이번 시즌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스텝업한 팀이기 때문에 현재 기세와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충분히 지금 홈에서 소시에다드 상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약간 이런 좀 흐름, 경기력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지로나 사이드 보유할게요. 지로나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내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내 햄무 도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소시에다드가 굉장히 좀 진다고 해도 솔직히 뭐 대패까지 보기는 다소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거는 뭐 햄무까지도 한번 도전해볼만 하지 않나 싶어서 네, 지로나 승에 햄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좀 라리가 좀 두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 그 경기 다름슈타트 대 레버쿠젠. 자, 일단 다름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뭐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미드필더 한 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일단 뭐 보니페이스 그리고 팔라시오스, 그리고 이제 수비수인 코스누가 이제 좀 결장 중인 상황으로 어느 정도 좀 주요 선수들의 결장이 있는 그런 레버쿠젠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다름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13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경기력이 좀 많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현재 지금 분데스리그에서 가장 리그 순위가 그런 낮은 팀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좀 경기력도 안 좋고, 그리고 공수 밸런스도 많이 무너진 그런 다름슈타트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리그에서 패가 없을 정도로 이번 시즌 굉장히 좀 최상의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리그 1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2위인 미넨과는 승점이 2점 차다 보니까 1위 유지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승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뭐 현재 뭐 양 팀의 그런 리그 순위만 봤을 때는 극과 극의 그런 좀 대결이다라고도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네, 이것도 뭐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레버쿠젠이 좀 템포 조절하며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봐요.
그쵸. 그리고 현재 뭐 레버쿠젠이 이제 다름슈타트에 비해 공수 방면뿐만 아니라 중원 싸움에서도 더 우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다름슈타트 상대로 좀 중원을 장악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봐요. 그러니까 뭐 다름슈타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빌드업도 굉장히 좀 어려울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뭐 침투, 컷백, 그리고 중거리도 굉장히 좀 능하기 때문에 이런 좀 다양한 그런 공격 패턴을 통해서 현재 좀 수비가 안 좋은 다름슈타트 상대로 좀 득점 기회를 좀 줄곧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레버쿠젠이 현재 보니페이스와 팔라시오스가 빠진 게 좀 생각보다 크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다름슈타트 상대로는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이건 레버쿠젠 사이드 보도록 하고, 그리고 1엔디 기준 이거는 마인스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버쿠젠 승, 그리고 1엔디 기준 마인승 이렇게만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다름슈타트와 레버쿠젠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인츠 대 베르더 브레멘. 자, 일단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이재성 선수를 포함해 지금 구르다, 그리고 지금 페르난데스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상대적으로 지금 마인츠의 전력 누수가 더 큰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가 시작되고 나서도 현재 뭐 승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리그 기준 8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서 폼이 많이 떨어진 마인츠고, 그리고 현재 좀 강등권에 위치할 정도로 굉장히 좀 분위기도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일단 좀 반등을 해야 될 여지가 지금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인츠긴 한데,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많이 좀 회의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마인츠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지금 후반기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좀 3경기를 치렀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2승 1무로 좋은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좀 최근에는 원정에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이기고, 그리고 프라이부르크 상대로도 홈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지금 무서운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반적으로 확실히 공격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 보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도 굉장히 지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무시 못할 그런 팀 중에 한 팀이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뭐 전반적으로 마인츠 같은 경우에 빌드업이 좀 잘 안되고, 그리고 득점 기회를 만들어도 이게 골 결정력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아이고, 팔스너치페이님 반갑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마인츠가 좀 공격에서 삽질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팔스너치페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팔스너치페이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오늘 그 조합분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쏘신 분들께는 제가 내일 오후 경기 조합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해외 축구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팔스너치페이님. 자, 아무튼 계속 이제 이어서 가보면은 이번 경기 역시 그러다 보니까 마인츠가 공격에서 좀 삽질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좀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 지금 높고, 그리고 공격 전개도 지금 마인츠에 비해서는 좀 좋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마인츠보다는 좋은 경기력을 기대해 볼 만한 여지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양 팀이 맞붙었는데 그때도 브레멘이 홈에서 4대0 대승을 좀 거뒀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를 했을 때 이번 경기는 그래도 뭐 브레멘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브레멘 프랜승 쪽 볼게요. 베르더 브레멘 프랜승. 그리고 언더바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를 이제 보는 이유는 마인츠의 좀 안 좋은 공격 전개 및 저조한 그런 공격력을 고려했을 때 요거는 그래도 뭐 오바보다는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요거는 브레멘 프랜승 2.5씩 언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마인츠와 이제 브레멘 경기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벤테 대 발베이크 LADBC 경기죠. 자, 일단 이제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결장자가 많아요. 일단 지금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특히 이제 뭐 공격수 중에서는 발베이크 내에서 발베이크 그 팀 내에서 이제 득점 1위 공격수인 지금 크라머가 결장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발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좀 전력 누수가 크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아인트호벤과 이제 페예노르트와 같이 강팀들을 만나며 이제 다소 좀 승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최근 승이 없다 보니까 다소 좀 분위기가 처진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뭐 3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1무 2패로 다소 좀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죠. 자, 다만 뭐 근데 뭐 트벤테도 트벤테인데 발베이크 역시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일단 발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7경기 연속 좀 승이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좀 좋지 못한 경기력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올려 어느 좀 적극적으로 좀 공격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뭐 중원 싸움에서도 발베이크에 비해 많이 우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트벤테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발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지금 원정에서의 공격 전개랑 전진성이 많이 안 좋은데 이제 핵심 전력이 크라머와 루메라토까지 지금 결장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 좀 전개 면에서의 기대치가 많이 지금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좀 발베이크가 발베이크의 그런 좋은 경기력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트벤테도 최근 흐름이 뭐 그렇게 좋지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주축 선수들이 빠진 원정 발베이크 상대로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요 점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요거는 홈팀인 트벤테 사이드 보도록 하고, 그리고 1엔드 기준은 마인승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벤테 승에 요거는 마인승으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트벤테와 발베이크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십 한 경기 본다고 하면 노르치시티 대 이제 코번트리. 자, 일단 뭐 노리치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내 핵심 공격수인 조나단 로이가 지금 결장 의심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뭐 확실히 뭐 지금 결장이다 아니다 이렇게 좀 정하기는 애매하긴 한데, 만에 하나 만약 로이가 좀 결정을 하게 되면은 노리치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크다고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뭐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 의심의 선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리그 기준 지금 홈에서 7경기 연속 좀 패가 없을 정도로 홈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현재 뭐 홈에서는 솔직히 좀 공수 조화가 좋은 그런 노리치 시티다 보니까 확실히 좀 홈에서의 그런 노리치는 많이 좀 기대치가 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뭐 원정팀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에서 10경기 연속 패가 없을 만큼 좀 최상의 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좀 장점 중 하나가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 편차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코번트리는 뭐 원정에서도 경쟁력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좀 최근에는 홈보다 원정 성적이 더 좋아요. 그만큼 좀 굉장히 좀 코번트리의 그런 상승세도 굉장히 좀 매섭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노리치 자체가 점유율이 좀 낮은 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코번트리가 점유율 면에서 더 우세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강하게 좀 압박을 가져가며 어느 정도 좀 노리치의 이런 빌드업을 좀 방해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강하게 좀 압박을 통해서 아무래도 노리치의 좀 볼 소유를 좀 많이 좀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빌드업도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좀 주도권을 가져가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양 팀 다 좀 득점 기회를 잘 만드는 팀이기 때문에 공격에서 기대치가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둘 중에 뭐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그래도 좀 더 뭐 공격이 좋고 효율적인 플레이를 하는 팀은 그래도 코번트리다 보니까 코번트리에 대한 기대치가 좀 더 높아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상대 전적에서는 노리치가 이제 코번트리에 비해 우세했고, 그리고 이제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일 정도 더 쉬었기 때문에 지금 체력적으로 코번트리에 비해 좀 우세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약간 좀 홈 이점 플러스 약간 체력적인 이슈를 좀 제외하고는 코번트리에 비해 뭐 크게 나은 건 없기 때문에 이 경기를 좀 쉽사리 노리치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그래도 뭐 승패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잠시만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코번트리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오버사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번트리 프랜스의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다 해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몇 경기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이번에 이제 승무패에 껴있는 경기 중 하나죠. 우디네세 대 이제 몬차. 아, 요건 뭐 그래도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이건 몬차 프랜스 좀 볼게요. 몬차 프랜스 사이드. 그리고 이것도 고배당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무승부 보정 경기. 요 정도로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 이제 리그왕 한 경기 스타드렌 대 이제 몽펠리에. 요거는 스타드렌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어느 반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오늘 워낙 지금 몽펠리에가 공격 전개도 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이전에 그런 좀 폭발적인 화력을 보였을 때랑 달리 최근 좀 공격이 많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요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토크시티 대 이제 레스터시티 챔피언십 한 경기.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 레스터시티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요거 햄모 도전 경기. 요렇게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재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